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은 내용적인 특징으로서 체계적인 항목 성정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의편, 친구편 여기 써 있는 이렇게 5개의 편 생각보다 이제 다른 의서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편, 인체 내부에 대해서 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경편은 어, 생리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권, 제일 먼저 이제 1권, 2권, 3권, 4권 4개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1권에서는 신형, 정기, 신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인체 생리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정기신 3가지의 작용을 설명하고 여기에 치료법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의사와 비교되는 동의보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정기신이란 단어들은 도가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지만 이것을 의학적으로 수용해서 의학적인 치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독창적인 그런 것을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권에서는 핀, 혈, 몽, 꿈이죠. 그 다음에 소리, 성음, 언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진액, 담음 등의 인체 내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체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출혈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양상. 그 다음에 그러면 꿈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 그 다음에 성음과 언어로서 그 소리에 이제 고저 장단 등등 어떤 소리를 내는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양태를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진액과 담음에서는 그 분비된 장소나 그 모양에 따라서 인체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권에서는 이제 오장육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심, 입배신, 다미, 소장, 대장, 방광, 3초의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끄트머리에 포하고 위라고 되어 있죠. 포라는 건 바로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궁이라는 것을 그냥 여자의 자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부인문에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인데 여기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이 3권의 말미, 3권의 말미에다 갖다가 놓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레 충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생충이죠. 그것에 대한 퇴치 방법을 그 다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소변하고 대변이 바로 최종의 인체 내부에서의 어떤 배설물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 인체 내부의 마지막 종말 처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형편에서는 이제 인체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사람을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얼굴을, 머리를 봐야 되죠. 그다음에 얼굴, 그다음에 눈을 보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귀, 그다음에 코, 순서로 보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죠. 구설, 입하고 혓바닥이죠. 그다음에 아치, 그럼 이빨, 치아입니다. 그다음에 인후, 목구멍이죠. 그다음에 경황, 목이죠. 그다음에 등 이렇게 넘어갔다가 상권에서부터 가슴 앞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젖가슴입니다. 그다음에 배로 내려갔다가 배 안에 있는 배꼽이죠. 허리죠. 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협을 빼먹었죠. 협을 써놓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피육 맥근골이라 그래서 인체 껍데기에서부터 속까지 그런 순서대로 피육 맥근골이라는 오체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권, 아까 그 내경편에서는 소변하고 대변으로 인체의 어떤 그 마지막 종말 처리물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인체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종, 모발, 전음, 후음이 가장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일종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팔, 다리, 그다음에 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일종의 바깥으로 나온 분비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음, 생식기도 그다음에 후음 이런 순서로 증상과 치료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형편에서 이제 외형편 이후에 잡병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 진단 방법에서부터 병을 바라보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권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 2권에서부터 3권까지는 풍한서초하라 그래서 바깥에서 사기가 들어왔을 때 그 사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4권에서는 내상하고 호래에서 인체 내부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어떤 그런 양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권에 이제 7, 8권에 걸쳐서 이제 4권에 걸쳐서는 그 각종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이게 이제 흔히 나와 있는 질환들을 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원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학, 생활의학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생활의학 그리고 또 외과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 해독, 구급, 괴질, 잡방 그 다음에 10권, 11권이 부인하고 소아로 끝나게 됩니다. 부인과하고 소아과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의 분과로서 지금 설정해 놓은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탕액편에서는 이제 약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놨습니다. 탕액 설해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제 총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부터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 그 다음에 물을 흙에다 뿌려서 그 다음에 곡식이 나고, 그것은 이제 사람이 먹죠. 이제 금수, 이건 이제 들짐승과 날짐승 그런 얘기, 날짐승과 들짐승이죠. 물고기, 벌레, 과실, 채소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제 한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초부에 나와 있는 약들이죠. 그다음에 목부가 그다음에 많고 옥석이라는 건 이제 금속성 약물들, 옥석금이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락이나 경혈에 대한 그런 내용들 들어있죠. 예.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의 목차의 의의를 보면 인체 내부와 외부, 내경편화 외부 그런 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내외의 부조화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난다고 이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제 잡병편이 그 다음에 나오고 타인과 친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그 뒤쪽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항목마다 다 친구법이나 어떤 약물에 대한 건 다 나오지만 어떤 그 목차만 가지고 순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내부와 외부를 인체 내부의 외부를 파악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그 원인과 증상을 잘 파악하고 나서 치료에 임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체계적인 항목 선정과 논리 전개를 이 안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의 이제 각 문마다 보면 이 단방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단방이라는 이름으로 약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배려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친구법이라는 게 그다음 나오죠. 침을 놓는 그런 방법도 뒤쪽에 각 문마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글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때 이제 나왔던 그 한글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국산 약재를 중심으로 한 건 당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